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친구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4년 전 이혼한 상태이고, 이걸 한 번씩 다 적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마이크에다가 이거 보려니까 힘들어요. 자, 어머니는 4년 전 이혼한 상태고요. 이혼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27살이라고 합니다. 아들 27살 현재.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학교나 직장 상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갖다 주시겠어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할게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4년 전 이혼했고, 아들은 27살이고, 자,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의 학교나 직장 상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혼을 했고, 아들이 이혼한 자신을 몇 년 동안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들을 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남들에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남들에게. 무슨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남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들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들이 나쁘다고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독특하죠. 왜 내 자식을 남들한테 가서 이렇게 비난을 할까? 처음에는 저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인 것과 자신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데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어머니에게 잘해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남들은 그냥 남들이 아니라 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야 너 어머니한테 잘해. 어머니가 너 키우면서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기분도 상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것이 싫고 주위 사람 대하는 것도 껄끄러워 싫다고 합니다. 아들이 싫은 거죠. 어머니의 명분은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명분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떤 어머니가 그냥 남들 앞에 가서 자꾸 자식 비난하고 나 돌보지 않았다 했었고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인데 뭐 자식은 듣기 싫겠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명분은 뭐냐면 아들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이제 좀 잘 좀 봐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만나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엔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엔 자기 이제 신세한탄하고 자기 자식이 나한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못했던 것들 좀 서운하게 했던 것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시작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인사 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하려는 어머니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이 어머니 심리가 무엇일까요? 자식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무의식 중에 엄마 좀 그렇게 하고 다녀라고 이렇게 조종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럼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머니가 4년 전에 이혼하고 또 홀로 되셨어요. 홀로 되시고 이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아들이 점점 커갖고 성인이 됐겠지. 27살이라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가는데 이 성인이 되어가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물론 어머니의 명분은 뭐냐?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니까 우리의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식입니다. 그죠? 어머니 생각에는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주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우리 아들 참 똑똑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시작이겠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자식이 그동안 아비 없이 키운 자식, 내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자식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 엄마한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치 않는 것을 왜 자꾸 어머니는 하고 다니느냐. 아들이 원치 않는,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들은 원치 않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어머니가 하는 심리가 뭐냐.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럼 이거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질문인 거예요. 자, 상황 이해 가셨죠? 자, 단도직입 좀 한번 열어볼게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좋고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내 거가 됩니다. 자, 이 어머니의 심리는 뭘까요? 아들이 원하지 않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하고 돌아다녀. 이 엄마의 심리는 뭘까? 이 엄마는 왜 이러고 다닐까? 의식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은 그래요. 근데 원하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의식이라고 하면 원하지 않은 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의식이 지배 안 받죠. 생각은 맞는데 그리고 또 네 말대로는 안 할게 했는데 또 가만히 내비두면 또 움직인단 말이야. 그 몸은 뭐에? 무의식이 지배받는다. 그럼 이 어머니의 무의식은 뭘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걸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걸 하고 다니는 것일까? 자식이 아버지 공백을 메웠어요. 자식이 아버지 공백을 메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 엄마는요, 4년 전에 남편을 이혼하고 나서 아마 누굴 의지했겠어요? 아들을 의지했겠죠. 아들을 의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의지했겠어요? 남편 대하듯이, 그죠? 잘 의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의지한다는 거, 집착한다는 것도 나오겠지만,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가 심할수록 아들한테 어떻게 하겠죠? 집착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만 보게 돼 아들을 의지하게 되고 아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아들한테 집착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의지심이나 집착함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근본의 마음. 이걸 찾아봐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내가 누구를 집착한다. 내가 자식을 집착한다. 내가 자식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 요 속에 더 깊은 마음은 뭘까요? 무의식적인 마음. 자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데 그 부족함은 어디서 오는 거야? 불안해서 오는 거죠. 그죠? 불안하니까 의지하는 거잖아.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집착한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착은 어떤 게 집착이냐면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서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계속 안 되면 계속 뭐만 생겨? 불안만 생기잖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집착한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만 보고 그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종이 되면 안정이 되는 거고, 조종이 안 되면 계속 불안한 것이고, 분리불안인 거예요. 이 엄마는 뭐냐? 불안한 거라.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어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게 아들로부터 생긴 불안은 아니에요. 얼핏 볼 때는
아들이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신뢰를 못 주니까 생긴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이 불안은 아들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성장할 때, 그죠? 성장할 때 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 불안은 성장할 때 생긴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이 어머니의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그죠? 소위 말해서 유기불안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 이 어머니한테 유기불안이 많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이 이 아들과 하여금 이제 남편도 떠났으니까 누구한테 집착하게 돼?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식에게 집착되니까 뭐야? 자식한테 의지가 많으니까 집착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식을 계속 붙잡고 있겠죠. 붙잡고 싶겠지.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있어야 내가 안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가 내 아들을 잊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솟아오르는 거야? 얘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활동 반경이 넓어지게 되고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네. 그죠? 그 밖으로 나가서 자기 활동을 하고 이제 늦게 엄마를 본다든가 또 어머니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수용을 해줄 수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고 점점 커가면서 그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떤 느낌이? 혼자. 그죠? 자식이 곧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잖아요.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아들이 뭐예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에는. 왜 아들이 잘 되면 자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한다고 다니지만 실제는 우리 아들이 안 좋다. 그래서 아들의 어떤 앞길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맞게 되는 거지. 맞게 됨으로써 자식을 뭐예요? 자기 곁에 평생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어머니의 무의식적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답은 먼저 내보죠.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금방 나오죠. 이 아들이 만약에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멈추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엄마 하지 마. 그거 하면 내가 떠나버릴 거야. 막 소리 질러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릴 거 하는 소리 들으면서 더 불안해가지고 더 하겠죠. 말은 그래 네 말대로 할게라고 막 빌겠지만 실제 나가서는 더 심하게 하겠죠. 불안할수록 더 하겠죠. 불안할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이 엄마 이 행동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려면 이 엄마가 가질 수 있는 분리불안은 뭐예요? 분리불안을 안정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지. 그럼 그 분리불안을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의 자세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한테 안정감을 줘야지. 나는 당신 곁에 머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그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메시지. 그럼 부모 입장에서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 메시지, 이 실제 행동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부모가 원하는 걸 자식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집착해서 좀 놓일 수가 있지.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됐을 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면 일단 뭐부터 취하게 되냐? 안정부터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부모는 가장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나가면 전화해주고 들어올 때 어디 갈 때 전화해주고 그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해야지. 그럼 여기가 집착이 점점 내려올 수 있겠죠. 그걸 만족시켜주니까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면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스스로 멈추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심리적인 것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정말 부모한테 이런 행동을 멈추려면 부모로부터 부모의 분리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주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해가야 되죠. 그럼 그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뭐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본인이 해줘야 돼요. 전화도 해주고 또 생일도 챙겨주고 부모 생일 맞으면 생일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있으면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엄마 곁에 내가 영원히 지켜준다. 이 얘기도 좀 실제 그래서 할 거는 이걸 멈추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자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교자가 잘못이하면 자신도 망치고 부모도 망친다. 한국 사회에서 이 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지만 그 효가 잘못 왜곡되면 실제로 자신의 악들도 자신 스스로 끊어버려야 되고 부모도 부모 스스로 뭐예요? 홀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효다. 말씀드리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 이제 기존에는 시간이 맨날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세요. 자, 이 어머니 속에 만들어진 우리 저번 주에 각본이라는 거 배웠죠? 각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인생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 어머니한테 그려진 이 각본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어머니. 여기까지 답이 됐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어머니의 심리적 각본은 뭘까? 저번 주에 공부했으니까. 어머니의 심리적 각본은 뭘까? 이 어머니의 심리적 각본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분리불안을 많이 받은 거야. 유기불안을 많이 받은 거야.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만들어졌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 처음엔 만들어져서 내가 불안하지만 두 번째는 이 불안이 나한테 고착이 돼버리면 내 인생의 삶이 항상 불안해야지 살맛이 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익숙하게. 내 삶이 불안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이 만들어져서 내 불안이 왔는데 이게 일단 내 삶의 각본화가 돼버리면 내 삶이 뭐예요? 불안해야지만 인생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항상 불안한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얼마든지 안정된 삶도 있고 불안한 삶이 있는데 이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안정되게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 이 조성은 사실 누가 한 거야? 부모가 만든 거잖아요. 이 불안한 조성은.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야? 삶의 각본이 불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불안하다면 뭐냐? 이 어머니는 모든 환경,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그냥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안정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불안한 쪽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누가 주장을 했느냐? 이 엄마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엄마는 이제 성장하면서 남자를 볼 때 이제 불안 같은 걸 많이 느꼈겠죠. 근데 항상 이 남자는 뭐냐? 떠난다. 이 불안은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까? 유기불안이. 항상 내게 있어서 좋은 사람은 다 떠난다. 이게 항상 각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불안을 자기 조종하고 불안이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자기한테 자기가 의지할 사람들 또 자기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다 떠난다라는 것들이 어렸을 때 각본이 된 거라. 그러다 이제 남편을 만난 거야.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딱 만날 때 안정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정감을 취하고 나면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게 각본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본이 됐으니까 그 각본대로 남자를 어떻게 돼? 떠나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거예요. 남자를 자꾸 뭐예요? 떠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무의식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이 남자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분리불안이 있다 보니까 의지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착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남자를 꽉 치려고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원래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은 떠날 거라고 하는 무의식적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극부적으로 상대방을 꽉 치려고 하잖아요. 꽉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잖아. 일찍 들어오라고 나만 보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안정이 되니까 처음엔 사랑해서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숨이 콱콱 막히잖아. 그죠? 숨이 콱콱 막히.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것도 공부하겠지만 이 남자가 처음에 그게 좋아서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좋아서 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숨이 막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이 사람 나는 각본이.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점점 도망가려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난 너무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럼 이 여자는 뭐냐? 봐, 남자들은 다 떠나잖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좋은 게 없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기 원래 만들었던 각본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집착만 있으면 안 떠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집착해서 자기가 떠나보낸 건데 그걸 모르고 남자들은 다 떠나더라. 나에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각본 완성한 거예요. 아마 이제 남편도 4년 전에 이혼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남편을 떠나보냈을 거라고. 이제 자식도 뭐냐? 떠나보내니까 자식분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식은 붙들게 되는 거야. 근데 자식을 자꾸 이러고 다니면은 안 떠날 자식이 어디 있겠어? 이 자식도 떠나. 그럼 자식도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거봐, 세상은 다 떠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다 떠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럼 이 사람 인생은 뭐냐? 다 불안 속에 살고 떠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게 이분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거를 또 우리가 그렇게 다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공부해보니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결국 자기 각본대로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지 이 사람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씀이 가시죠? 네. 그럼 이 여자가 만약에 공부를 하거나 남자가 공부하거나 하면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식도 성장시키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안정을 취하고 내 원인이 다 어떤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조절해 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내 분리불안해서 유기불안해서 오는 거였구나.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막 조정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그 불안이 결국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만들었구나 깨닫게 된다고 하면 꼭 여기서 안정을 안 취하고 다른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뭔가 또 찾을 수 있겠죠. 안정감을 찾게 되면 그만큼 자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자식을 그만큼 독립시켜줄 수 있고 그럼 독립시킨 자식은 더 부모한테 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떠나간 자식이 아직 부모한테 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가끔가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힘든 분들이 와가지고서 참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시면 그 부모가 너무 행복하고 그 부모 유산도 다 당신이 가져올 수 있다. 아니 이거는 억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서 준다는 게 좋아서. 얼마든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좋아서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건 이 각본대로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본을 몰라.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질문. 요 얘기하면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 강의하고 그리는 거하고 요 차이. 여기서 답을 내도 무슨 답을? 근데 여러분 질문하면 답 하셨어요? 또 하나. 근데 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 아들이 어떤 이런 심리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법만 받으면 그 아들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분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매주 나오는 이거 하루면 다 끝나는 강의일 수 있어요. 원리대로 정말 2박 3일 딱 잡고 하면 대상관계론은 끝나. 별거 없어. 거기에 연관된 무슨 여러 가지 이론들도 다 이론은 딱 끝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론을 만들어낼 때 있잖아요. 프로이드가 이 이론을 만들어낼 때 30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파들이 그 이론을 만들어낼 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바꿔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이론은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이론이 정말 체화돼서 완전 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내 속에 재구성, 무의식적으로 재구성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알면서도 실패하고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랬었구나. 또 깨닫고 가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재구성됐을 때 그때 앞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놓아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어머니가 와서 이 수업을 듣는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식한테 집착했고 집착하다 보니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알게 됐어. 막상 가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죠. 근데 가면 또 싹 잊어버리면서 다시 보면서 또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얘기는 싹 잊어버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비슷한 얘기 또 듣겠죠.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있단 말이야. 이격이 생긴단 말이야. 이격이 생기면서 내가 그럼 뭔가 다른 속의 일을 찾아봐야겠다. 다른 것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조금씩 시도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기 시작하면 이격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럼 강의 들으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겠죠. 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재구성이 되겠죠. 늘 불안 속에서 누군가 조종하려고 했는데 조종하지 않아도 내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느껴가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꾸준히 들은 분들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해가 씨.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 그 상처는 일단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없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 현실하고 그 무의식이 딱 만났을 때 또 한 번씩 또 튀어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상대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 하면 그게 내가 전에 있던 거하고 당신하고 지금 또 맞아 떨어져서 내가 당신한테 막 복수하는 게 이런 건가 봐 하면서 막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속이 되게 시원한 것 같아. 내 무의식. 근데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아닌데 의식은 아닌데 내 무의식에서 그런 것까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재구성이 좀 빨리 되는 느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지워놓고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자, 우리 무의식은 이미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 바깥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가 뭐 어떤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 되면 무조건 이게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일단 들어가면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들어가든 뭐 좋은 것이 기쁨이 들어가든 좋은 것 일단 들어가면 이 속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지 이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속에는 뭐냐? 이건 우주와 같아서 아주 무한대입니다.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에서 만약 80% 이상의 상처에 쌓였다. 이 안에 무의식 속에 좋은 길도 한 20% 들어갔다고 쳐도 나쁜 아픔들이 만약에 상처가 80%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이건 그래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에너지 12만 와트 쓴다 그랬죠. 그죠? 12만 와트 쓰는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이 들어간다면 뭔가 사건이 부딪히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뭐가 준동합니까? 일단 뭐가 터지기만 하면 뭐가 준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무의식이 준동하죠. 네. 무의식이 준동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 긍정적인 건 20%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반응 80%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인 게 먼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힘이 더 세. 힘이 더 세니까. 네. 그러니까 뭐하고 왁 소리부터 한번 질러본다든가 뒤집어진다든가.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시 너 끝장나. 그러니까 우리 자의식이 조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억압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와니까 억압을 시킨다든가 뭔가 누르든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면화시키는. 그럼 여기에 에너지를 뭐야? 12만 원에서 몇 번을 써야 되느냐? 80%만큼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눌러줘야지만 나중에 자의식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거래가 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80% 8을 만약에 이걸 누르는데 쓰고 나머지가 뭐야 4가지고 이 사람하고 거래하다 보면 힘이 딸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남과의 대면 속에서 어려운 거지. 무의식이 이 억압해서 에너지를 많이 여기에 먼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부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 아, 그게 문제였구나.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해서 이 속에 또 들어가겠죠. 이거 없어지진 않아, 80%가. 그러나 20%뿐이 없었던 게 좋은 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뭐냐, 이건 무한대니까, 무의식은. 이 재구성이라는 게 딴 게 재구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아픔은 이미 있는 거야. 근데 이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어떤
느낌들을 집어넣을 땐 이 상처가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점점 커져가지고 이 좋은 게 인생 후반 가서 좋은 게 만약에 80%가 돼버리고 이게 20%를 밀려날 수 있다. 이 80%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표면의 크기로 봤을 때 이게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고 이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걸 많이 훔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어. 일 같은 거 만났다고 해봐. 그럼 12만 원에서 요 20%만 잠재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내가 누르고 나머지 80% 갖고 상대를 하니까 전부 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힘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거의 잠재웠다 10%까지 다운시킬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다 해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끌어올 때 확 끌어올 때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도저히 지금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해가 되고 사그라들고 하죠. 네. 다시 원상태로 무의식이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평생 한 번 터져갖고 확 올라올 때 그 아픔이 너무 커갖고 트라우마가 커갖고 이게 10%를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는 뭐냐?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그럼 그 사람 아직까지 부정적인 게 많다는 얘기인 것이고 점점 사라진다는 거면 긍정적인 삶의 연속 속에서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들로 이제 그럼 다시 무의식 체계가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이분하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도와주면 더 빨리 치유되는 거고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사귈 것 같으면 뭐예요?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인 것이고 근데 더 있잖아요. 내가 자꾸 이런 경우가 있어. 상대한테 얘기한다는 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당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와줘. 이해해줘. 좀 케어해줘. 예. 그런 마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속에 또 뭐 숨어 있느냐 하면 기대는 게 있었어. 나도 모르게. 네가 좀 해결해줘. 원래 내가 가지고 이 문제는 내 걸 주고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안 사면 말을 자체도 안 합니다. 상대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딸리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나도 모르게 저쪽 넘겨버리고 네가 좀 날 어떻게 해줘 이렇게 했네. 그래서 어떻게 안 해주면 이제 그때 또 떡볶이가 올라오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참았던 어떤 단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무시했다 뭐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를 이제 잘 컨트롤을 해 갔는데 그러면서 그 단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싹 스치는데 이 말초신경이 확 뒤집어지는 느낌을 딱 받은 거야. 그래서 금방 사과했는데 나 지금 사과 못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못하겠다 했더니 왜 금방 사과한 건 가짜냐 그랬더니 그거 진짜라. 근데 지금 아까 그거 사과는 사과인데 그럼 다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앞으로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올라온 걸 느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내가 다시 힘들 때 내가 정말 웃었어. 내가 이렇게 골탕 먹이는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내가 웃기더라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랬어. 근데 진짜는 아니야. 이러면서 얘가. 같은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그게 이제 내가 힘이 많이 세면 상대방한테 굳이 도움을 안 청합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컨트롤 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조심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커치하면 거기까지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얘기할 때는 뭐냐? 좀 알아서 좀 키워라. 나도 힘이 딸리니까 이 부분은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안 하면 이거 터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내가 힘이 있으면 굳이 너한테 얘기할 게 뭐 있겠냐.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내가 스스로 그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가 만약에 좋은 사람이라면 그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도움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도움을 안 주더라고. 그래 나는 그래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조심하면 되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촉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그 부분을 피해가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는 그게 없는데
내 유일하게 그 남편에게만 있을까 하는 그 기분이 들 때 저도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의지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의지하고 네. 다시 또 집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다는 그렇구나. 거지. 여기 그래서 있어. 또 속으로 놓고 내 혼자 좋았네 하고 또 다시 행동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가보면 또 집착돼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의식이 이제 온전하게 치유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그걸 이제 알긴 의식을 아는데. 무의식이 치유되는 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고 충분히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하고서 그것이 아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저기 막 확인할 때 때 심심해요. 심심하지 또 그렇게도 심심해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변해가는 사람은 한동안 되게 심심하다 하잖아요. 맞아요. 심심하고 지루하고 네. 내 스타일은 막 왁작작하고 살아야 환경. 되는데 그래 사는 것 같은데 뭐 좀 바뀌니까 심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불행하게 하는 게 행복이고 안 아픈 게 건강인데도 왜 이래 하면서 저한테만 계속 안 아픈 게 건강이고 행복한데.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하면 이건 쉬워요. 남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입장. 이 집착 때문에 힘든데 힘든데 알죠? 다 알고 있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도와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집착을 놓게 되면 대신 전 아들한테 집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이 불행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다. 아내고 남편인데 지금 이제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한테 뭐예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뭐라 했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거지. 아, 의지. 의지. 좋은 말로 하면 의지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의지가 많고 이것에 이게 무의식적인 것들을 다 좀 꺼내보면 뭐예요? 집착한다는 걸 좋은 말로 하면 의지하는 의지. 것이고 이것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남편한테 집착한다, 남편한테 의지한다 이걸 무의식적인 거 실제 이건 무의식인데 이건 실제 행동으로 여러분은 이 행동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사진 찍어야 돼. 비디오를 찍어야지 보여. 당신이 집착하는 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걸 오해해. 이 행동을 모르니까 뭘로 오해하느냐? 사랑으로 오해한단 말이야. 나는 남편을 집착한다고 하면 사랑한다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사랑한다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걸 행동화시킨 것을 쫙 보게 되면 이건 절대로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남편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남편한테 의지하고 집착한다면 좋은 말로 의지하고 나쁜 말로 집착한다면 그럼 주로 남편한테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걸 의지한다는 건 뭐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뭐든지 물어보고 잘 안 해. 물어보고 또 모든 결정권은 뭐예요? 남편한테 준다고 하면서 뭐예요? 결과도 다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온전히 뭐예요? 무한대로 밀어주는 것이. 이거 잘말하면 무슨 근데 이게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밀어준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뭐냐? 몇 시에 들어오고, 아, 전화. 그죠? 몇 시에 나가고,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 나올 때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알려주고, 스케줄 관리. 스케줄 같은 거 다 해주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집착은 구속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행동은 그렇잖아요. 행동이 마음은 사랑인데 나타나는 행동은 상대방을 뭐예요? 온전하게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을 어떻게 돼? 내 뜻대로 하려 하잖아.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알잖아. 그래서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 아니었어 보니까 이게 다 집착이었지. 근데 마음은 사랑인 줄 알고. 근데 이 여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남편한테 모든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이렇게 간섭하려고 했구나. 간섭하는 거지. 심한 간섭. 간섭이 그 사람 사랑으로 이해가 된 것이고, 그럼 이쪽은 뭐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 이런 속에서 이 보세요. 이제 이 남편이 만약에 이 집착을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것이 누구한테 간다? 아들한테 간다.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도 팅이니까 남편한테 막 남편이 막 혼내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종양 막 하니까 핀잔 듣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 이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당신한테 자유 주시면 누구한테? 맘마 애한테 가는 거지. 애는 상대적으로 나한테 까불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딱 쥐고 있는 속이 뭐냐? 이 속이 이 여자의 가장 큰 뭐냐? 이것도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꽉 내 손에 쥐려고 나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려고 그래야 안정감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가족의 이제 다문화 가족 아시죠? 외국에서 이제 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온 거야. 물론 거기에는 뭐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건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뭐 남편만 자기 곁에 떠나면 뭐든지 불안하잖아. 그죠? 남편이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거나 자기가 전화했거나 이럴 때 없으면 뭐예요? 불안해. 어디 보니까 외국에서 온 러시아에서 온 여인이 참 이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남편이 잠깐 축구 갔는데 축구 가는 거에 통화가 안 되니까 막 되게 불안해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여자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여자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집착인 거지. 답답 힘든 거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힘들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다문화 가정에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 남편 하나 봤는데 남편이 자꾸 이제 구속되는 거 같고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자기도 길을 찾다 보니 어떻게 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정상적인 남편, 좋은 남편인 사람은 이 친구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 다문화 속에서 남편들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 돈을 사온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이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새로운 뭔가를 또 모색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혼하고 깨지는 거예요. 이거 원인을 알고 다가가야 되는 건다고. 다문화 문제 정책은 무조건 막 불러다 놓고 뭐 상담 이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심적인 것들을. 그래서 다문화 지금 하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도 잘 견뎌내는 우리가 이제 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 많잖아요. 깨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잘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요 과정에서 남편 일 가고 뭐 하는데도 친구 이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잘 버티면 언제부터 이렇게 보내주면 애가 나오면 애가 나오면 애가 이제 애한테 집착할 수 있게 되면 엄마가 안정감. 애를 딱 낳고 애한테 딱 집착하는 순간 엄마 안정감을 갖게 돼요. 이 친구한테도 얻지 못했던 대단한 안정감. 그 다음에 남편을 좀 자유롭게 놔둬. 그러면서 여기 남편은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지니까 아내를 또 뭐예요? 또 잘 볼 수가 있어.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 키우는 아내가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아내가 요만 애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그 순간까지만 견디면 다음보다는 견뎌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서 깨지느냐? 애 낳기 전에 이렇게 다 깨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아내가 집착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들한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이 집착이 어디서 온다? 자기 불안에서 온다는 거야. 자기 불안감. 내 불안에서 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내 불안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서 그 불안 속에서 자기 불안을 잠재우게 되면 굳이 자식한테도 갈 필요도 없고 남편도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여러분한테 이 여인이 이제 깨달았어요. 자식한테 이런 어떤 집착, 사랑이 아닌 집착한다는 건 인생을 막는 거잖아. 그래서 남편을 순주에게 해갖고 거의 파탄 나게끔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거야.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그럼 이 여자가 이 모든 건 나의 분리불안으로부터 온 거였구나. 내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난 자식을 지으려고 하고 남편을 지으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자꾸 막 상대방을 조장하고
이 안정 언제 드립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될 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들잖아. 이런 걸 이제 알았어. 그럼 이 여자가 불안을 안정시켜서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여자는 자기 안정감을 찾아야지만 근본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간섭할 수밖에 없고, 간섭하면서 자꾸 뭐예요? 막을 수밖에 없고 내 손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이 여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자기 그렇지.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돼.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가 잘 얻을 수 있다. 그럼 자기 할 일은 어떤 할 일이에요? 막 억지로 돈 벌고 막 이렇게 돈 벌어서 자식 갖다 주고 또 다른 집착입니다. 응?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가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벌거나 남편을 위해서 가게 보통을 위해서 번다면 이거 이 여자는 뭐예요? 또 다른 집착이지. 그거 벌어갖고 와서 줬는데 얘네가 내 마음대로 안 해봐. 더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와서 이 번 돈인데. 그럼 이 여자는 돈 벌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벌어요? 나를 위한. 어떻게 벌어야 돼? 아니 대답 모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고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벌어야지.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게는 날 사랑하라는 거야. 날.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남도 못 믿지. 그러니까 자식 못 믿는 사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날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누구도 못 믿냐? 못 믿지. 너도니까 자꾸 간섭하려고. 자기를 좀 사랑해 주라. 돈을 벌어도 누굴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은 꼭 보면 유기불안이 불안입니다. 우리 공부 왜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느냐 거기서 또 나오게 이게 다 연결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네. 잘 들으면 다 연결되는 강의입니다. 이런 분들은 유기불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산 게 아니야. 대부분 불안을 많이 겪는 사람은 누굴 위해 살아준 사람이야. 그게 또 강요됐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공부는 누굴 위해서 해야 돼? 자녀가. 나를 위해서 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누구 위해서 하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다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이분들 자기 인생을 누굴 위해서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이 살아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 분리불안이 많고 유기불안이 많은 사람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살아온 가정은 다 부모를 위해 살아준 사람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반대급부로 원하는 거예요. 인생 보상받고 싶은 거야. 누굴 통해서? 남편이나 자식을 통해서. 꽉 침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무의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적인. 이게 불행이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뭐냐?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하시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못 사. 맞아. 근데 그게 우리는 선하게 지금 다 비춰주고 한국의 어머니상이라고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 쓰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다 쓴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속에 무서운 게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대신 나는 네 인생 지고 흔들겠다는 얘기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캠페인을 바꿔야 돼. 한국의 어머니도 자기 인생 멋지게 살고 자기 인생 멋지게 살고 자기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그 와중에 자식도 자기 인생 살고 건강해. 남편도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부분이 왜곡된 게 많아. 캠페인.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10분 쉬었다가 물러나고